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뚜렷하게 갈린 하루였는데요. 최근 다시 기술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채권 수익률까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역사상 최초로 종가상 16,000스닥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만스닥을 돌파할 때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는 더 오를 데가 없다고 역설을 해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6,000스닥까지 왔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바로 얼마 전 9월, 10월에 진짜 강한 조정이 올 것이다. 테이퍼링 시작하면 주식시장 망한다고 외쳐대던 사람들이 넘쳐났었죠. 물론 계속 하락을 외친다면 언젠가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요. 문제는 겨우 찾아온 그 하락의 저점이 하락을 처음 외치던 그때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제는 코로나가 오랜만에 또다시 전면으로 대두했는데요. 유럽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다수의 락다운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채권 수익률이 급락을 했던 거죠.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락다운의 가능성을 언급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다음 주 락다운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말에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연휴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연말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국이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난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 와서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다시 침체가 된다든지 통화정책이 다시 완화된다든지 시장이 급락한다든지 그런 커다란 충격이 있을 확률은 상당히 낮고 단기적 이슈나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오래된 뉴스 재활용하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페이팔과 스퀘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이들 기업의 주가 흐름이 나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성장률이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죠. 핀테크 기업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혜로 인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팔은 4배, 스퀘어는 9배 상승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비대면 수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 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거죠. 얼마 전 실적을 발표한 스퀘어의 경우 지난 분기에 매출 성장률 143%였던 것이 이번 분기에는 27%로 급감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팬데믹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일 뿐 핀테크 산업 자체는 여전히 성장성이 많이 남아있는 이제부터가 기대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성장률은 줄어들었지만 스퀘어는 이번 분기에 에비타 마진이 29% 상승했고 향후 주력 사업이 될 캐시앱의 그로스 마진도 33%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때만큼의 급격한 상승을 멈추었을 뿐이고 또 그로 인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크게 성장해 나갈 기업들입니다. 다만 미국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스퀘어의 전망을 가장 좋게 보는데요. 스퀘어가 핀테크 기업 중에서 암호화폐에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핀테크 그 이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고 그렇게 되면 스퀘어는 핀테크 기업 중에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페이팔은 팬데믹 이후 주가가 4배 상승했는데 최근 무려 40%나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 스퀘어는 페이팔보다 훨씬 상승률이 높은 9배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페이팔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가 흐름의 극명한 차이 자체가 양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어제 2025년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란 블룸버그 뉴스에 힘입어 오늘도 1.7% 상승해서 161달러라는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뉴스가 주가 펌핑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최근 애플 주가가 강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주력 사업의 전망이 좋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애플에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애플카라면 그거는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시장의 화두는 뭐니 해도 메타버스와 전기차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또다시 4% 상승하면서 330달러의 신기록을 달성했고요. 로블록스도 6% 넘게 상승해서 최고가 근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유니티는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최근 한 달여 동안 70% 넘게 상승을 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드가 오늘 또다시
급등을 해서 전고점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고요. 상장 후 엄청난 급등을 했다 다시 급락을 했던 리비아는 오늘 또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다뤘던 애플은 메타버스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면서 이제는 전기차에도 포함이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하지만 역시나 전기차 대장은 테슬라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더 이상 없는 점, 그리고 최근 전기차 주식들이 강한 모멘텀을 얻고 있는 점, 그리고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들이 훨씬 많은 점 등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가 3.7% 강하게 상승해서 $1,100대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특히나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해서 최고가 근처에서 강하게 시장을 마무리했다는 점이 다음 주 시장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 사회 지출 및 기후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없다면 상원에서도 연말 안에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상원에서 유급 휴가나 세금 정책 관련해서 몇몇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수정이 될 경우에는 하원에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원이야 통과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연내 통과가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테슬라의 주주님들은 모두가 바라고 계시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은 $7,500고 미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는 $500의 추가 보조금을 받아서 테슬라는 총 $8,0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기업은 $4,500의 추가 크레딧을 받게 되죠. 참고로 미국에서 이 $12,500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쉐보레 볼트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이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과 크게 바뀐 점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주식을 매도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론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93만 4천 주씩을 매도한 이후로 더 이상 매도가 없습니다. 이 매도는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10b-5-1에 의해 2달 전인 9월 14일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던 거래 계획입니다.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것을 인사이더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기관들부터 이미 일상처럼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선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미리 주식을 거래하는 날짜, 수량, 가격 등을 지정해서 거래 계획을 세우고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게리 블랙이 재미있는 지적을 했는데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정보를 새롭게 취득한 게 있다면 회사 고문위원회나 또는 변호사가 미리 설정된 거래 계획 또는 지난주와 같은 임의 거래를 중단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리 설정된 거래 계획은 수정은 할 수 없지만 중단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란 무엇이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오픈 관련 정보, 또 4분기 인도량 정보, 신용등급 상향, 인수 합병, 주식 분할 등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최근 주식 분할 관련 루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루머는 루머로 남겨두자가 저의 생각입니다. 루머는 결국 단기적으로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노이즈일 뿐이죠.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강력한 미래 가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루머들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저의 투자와는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완전히 끝났는지도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리 설정된 거래가 기본적으로 주 초에만 해당 거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역시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고요. 또 특별한 중요한 정보가 없어서 임의적인 판매를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매도 종료에 대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에 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죠. 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공개적으로 4분기 인도량 예측치를 28만 대로 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미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그때는 유료 사이트에만 배포된 자료라서 수량을 말씀드리진 못하고 그냥 크게 올렸다고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트로이는 4분기 생산량을 무려 3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총 인도량은 90만 7,500대. 그러니까 작년 대비 무려 81% 이상 상승한 인도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널리스트의 4분기 인도량 예측치는 26만 대 수준으로 이 예상치보다 10%가량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4분기에도
테슬라는 시장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멘탈이 전부다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기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에 기분 좋게 시장이 마무리된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